네, 동아시아의 동향을 주목하라. 오늘도 우수근 교수와 함께 동동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좋지 않아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급락장이 3% 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권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1.08% 내리면서 3,371선 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잦아드는 듯하다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이 또 한 번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사안들 무엇이 있는지, 중국에서의 뉴스는 또 새로운 것들이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코리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리 우수근 부총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만약에 코로나19가 이번에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정말 현실화되는 거야? 이 중국과 이야기일 텐데요. 지금 시진핑 외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양제츠가 파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양제츠 정치국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중국, 우리 귀에 익숙한 것이 중국 외교부 부장, 우리식으로 하면 외교부 장관인데 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보다 더 위에 있는 부총리급수로서 양제츠 정치국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의 최고 사령탑이 맞는데요. 중국에서 갑자기 양제츠 정치국 위원을 파견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한국을 중시한다라는 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다라는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조금 전까지도 이제 중국 통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소식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업데이트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럼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방안에 대한 기조?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네. 지난주에 저는 본래 나와가지고 양제츠 위원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올 것이다, 일주일에 올 것이다라는 거를 딱 제가 보고 또 전망이 맞았습니다. 우스트라다무스의 면모를 다시 보였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양제츠 위원이 내일 부산으로 가는데 부산으로 왜 가는지, 그리고 이번에 방한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고 무엇을 우려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직접 파악을 했습니다. 그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외교부에서 가장 높은 최고 책임자, 결정권자를 전격 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것,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코로나19가 일파만파 더 악화되거나 하지 않는 한 양제츠 위원이 이번에 방안을 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방안과 관련돼서 속도감 있게 조율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연말이 아니라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도 충분히 방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양제츠 방한 주요 목적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시진핑 주석 방한을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다, 그 단계라고 보는 게 가장 적당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안보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방안 및 경제 협력, 이 주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안. 아무래도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시진핑 주석이 최고 지도자가 몇 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오게 되면은 속된 말로 물건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거든요. 네. 거기에는 경제적인 것도 되게 많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중국에서는 원하는데 한국은 여태까지 미국을 위주로 바라봤기 때문에 글쎄 자기들의 그 최고 지도자가 한국에 가갖고 좀 멋쩍은 겸용적인 일을 당하는 건 아닐지, 정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그렇게 원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한국은 미국만 바라보는지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양제츠 위원이 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진핑 주석이 방안이 성사가 되면은 그 방안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한한령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한데 한국은 또 그쪽에 많이 매달리는데 미국은 국내 사정 등으로 인해서 한국을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중국의 입장도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동북아에서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 중국 국익에도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도
남과 북이 미국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적극 나서야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전격적으로 가장 높은 양제츠 정치 국원을 파견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럼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까지 이어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맨몸으로는 오진 않을 것이다.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회담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은 무엇으로 예측하시는지 회담에 대한 주 내용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을 중국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에게 많은 선물을 주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측에서는 또 중국 경제에 우리가 너무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의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많은 경제 협력이라든가 한국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미중 대립 국면이 전례 없을 정도로 격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양제츠 위원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모르는데 요번에 한국에 내일 옵니다만 바로 며칠 전에 싱가포르에 갔거든요. 네. 싱가포르는 섬나라지 않습니까? 조그만 섬나라라서 국력에 비해서 양제츠 위원이 직접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력에 비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거든요. 네. 특히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 내에서 싱가포르의 위상은 대단하기 때문에 양제츠 위원이 직접 가갖고 싱가포르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아세안 지역에서 미국이 반중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좀 싱가포르를 통해 가지고 약화시키겠다라는 견제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침 미국이 반중 전선을 구축함에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강요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온적이라는 측면에 불만이 많고 네. 우리도 나름 불만이 많다라는 것.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남북 간 관계 개선이 지금 양국 우리 독자적으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이것을 자기들도 적극 북한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또 한국이 원하는 한반도 프로세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중국은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더욱 적극 협조해서 북한이 개방하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도록 더욱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오는 측면도 강한 것이죠. 이 선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경제적인 선물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선물로 인해 중국인들의 국내 제품 소비량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소비로 이어지면서 엔터라든 아니면 콘텐츠라든 화장품이라든 소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가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제품, 우리나라의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비행기 타고 2시간도 안 되는 이 짧은 거리에 있는데 네. KTX 타고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까지 2시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교통수단은 다르지만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주요 도시까지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중국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사드 제재 조치를 사드가 맨 처음에 배치되었을 때 그때는 중국 정부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중국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때 일순간에는 한국 제품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중국 인민들은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국하고 중국이 지금 사이가 좀 안 좋다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잘 쓰고 또 중국 제품이 신뢰할 수 없고 그걸 쓰거나 먹거나 사용하면은 다치거나 죽거나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제품을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라는 기조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도 상하이에서 한펑지에라는 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할 때 한자하고 바람풍자하고 그 절기할 때 즉 한펑지 하면은 K-무브 페스티벌 즉 한류 페스티벌이거든요. 네. 중국 최대의 도시 상하이에서 며칠 동안 한국과 관련된 페스티벌이 대대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을 정도로 또 거기서 한국의 많은 소비 제품 같은 것도 중국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좀 더 적극 알았으면 적극 활용했을 텐데 라는 반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방안을 해서 그런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고 비공식적이나마 한안령을 풀어주게 된다면요. 그때부터 한중 양국 간의 경제라든가 경제 교류라든가 민간 인문 교류 등등등 다양한 교류가 활성화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에 따라 우리 시장도 분명히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일 텐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또 증시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는 잠시 후 테마과의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이 자세한 설명은요. 네. 저도 우수근의 한중일 TV, 우수근의 한중일 TV라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